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을 진행할 건데요. 혹시 본인의 일주가 궁금하신데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다면 덧글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묘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론은 4주 8글자에서 단지 2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토입니다. 기토는 지구의 안쪽, 땅속을 상징하는데요. 기토는 땅속에 있는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온난하게 함으로써 배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기토가 묘목 위에 앉았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만난 거예요. 기토 본연의 역할을 자각하게 됩니다. 뿌리를 잘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땅 밖의 목이 잘 자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기토가 묘목을 깔고 앉았잖아요. 묘목 또한 뿌리로서 땅속에 있죠. 기토는 묘목을 땅속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목을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게다가 묘목은 관성이기도 하죠. 이는 잘 키워야 하는 상사와 한방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를 직접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키워야 합니다. 기묘일주분들은 30세 이후 직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사를 직접적으로 보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목은 12운성상 병지이기도 하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모시는 상사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일지에 깔고 앉았으니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헌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출근을 하면 사람들이 나만 찾습니다. 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기묘일주분들은 30세 이후 건강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워라밸을 잘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없어도 그 회사 잘 돌아갑니다. 괜히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건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묘일주가 천간에 갑을목이 투하면 관과 연관하여 통변성이 좋아지는데요. 번듯한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잘하고 그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이 천간에 없으면 저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고생하는데 남들만큼 대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자 기묘일주의 경우 배우자궁에 관이 들었으니 남편이 번듯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합니다. 그러나 관이 나를 병들게 하죠. 남편의 상태는 좋다 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나 남편으로 인해 생기는 환경은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모됩니다. 남편을 내조하거나 남편과 관계된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자 기묘일주분들은 결혼해도 직장을 계속 다니시길 권유드립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남자 기묘일주의 경우 배우자궁에 관이 들었으니 자식이 중요합니다. 여자를 고를 때의 기준이 미모나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내 자식을 낳아줄 여자, 내 자식을 잘 키워줄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묘일주의 배우자는 자식을 잘 건사하고 시댁에 잘하고 남편에게 내조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병들게 하죠. 분명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편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기묘일주분들은 남녀 공이 배우자가 불편하니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상대와 편안한 연애를 즐기는 건데요. 그런데 기토는 땅속이죠. 잘 들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자식을 잘 건사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 이혼하게 되고요.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망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충의 합을 보면 묘유충과 귀문관살, 원진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귀문관살과 원진살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유충 보겠습니다.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목과 양에서 음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금이 충돌합니다. 좌우충은 음의 본성과 양의 본성의 직접적인 충돌로 그 흉의가 가장 강력하다면 묘유충은 음과 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상의 충돌이기에 좌우충보다는 덜하지만 흉의는 좌우충 다음으로 큽니다. 다만 좌우충은 음과 양의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데 묘유충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묘유충은 월일충과 일시충이 이루어질 수 있죠. 월지가 유금이면 아무래도 묘목의 피해가 큽니다. 15에서 30세 사이에 부모님의 이혼사별을 논하는데요. 식상과 관성의 충돌이므로 친가와 외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님의 이별이 가능하고요. 성장기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지에 유금이 있는 경우도 식상과 관성과의 충돌이죠. 30에서 45세 사이에 본인의 이혼수를 강하게 읽어주고요. 원인은 관제구설 또는 의처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지를 충하고 여자는 식상, 남자는 관성이 충을 당하니 남녀 공이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충이 없는데 유년에서 유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상과 관성의 충이니 쓸데없이 성질을 부리다가 관제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묘일주분들은 유금이 들어오는 해에는 언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묘월에 기미가 나타나며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기묘일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4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